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줄 저는 나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상의 모든 현상을 과학으로 파헤치는 자쌤입니다. 안녕. 선생님, 오늘 주제는 뭐였죠? 자, 오늘 주제는 놀람입니다. 지금 에크먼 아저씨의 6가지 기본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의 3번째는 놀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할머니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셨을 거예요. 야, 애를 놀래키지 마라. 애들 놀란다. 밤에 오줌 싼다. 맞아요. 그래서 놀래키는 거에 대한 놀람을 좀 부정적으로 보는 인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저씨는 그거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어요. 한국에서 얘기하는 놀람은 그 영어로 말하면 스터들이라고 해서 또 약간 공포감과 놀람이 결합되어 있는 거를 보통 많이들 이야기를 하세요. 소스라치게 놀라는 그 놀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서프라이즈의 놀람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 우리 아이들은 왜 놀래키는 장난을 이렇게 좋아할까요? 우리 자쌤 딸도 많이 놀래키나요, 선생님? 네, 특히 그 등굣길마다 만나는 친구가 있는데 몰래 숨어서 친구 놀래키고 근데 사실 그걸 좋아하는 친구도 있고 좀 불편해하는 친구도 있잖아요. 맞아요. 네. 우리 아이들이 놀래키는 거를 엄청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아이를 놀래켜서 아이가 놀래킴을 당하는 상황과 아이가 주체적으로 다른 사람을 놀래키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는데 어릴 때는 부모님들이 깔끔놀이의 연장선으로 아이들을 놀래키는 거를 주로 하시고 성장기의 아이들은 숨바꼭질을 하게 됩니다. 자연적인 현상이죠. 숨어 있다가 친구에게 나타나서 친구에게 서프라이즈하고 놀래키는 건데 이게 굉장히 고차원적인 뇌 활동이 들어가야지 가능한 활동이에요. 왜냐하면 숨어있는 위치를 탐색하고 내가 거기에 있다가 이후의 일을 예측할 수 있는 아이들만 숨바꼭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뇌 활동을 하고 있는 중이었군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이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은 성장을 하고 있는 증거라는 거죠. 뭐 중학생이 돼서도 이런 짓을 한다면 좀 문제가 되겠지만 초등학교, 유치원 이렇게 어린 친구들에게서는 하기를 권장하는 놀이입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숨어 있다가 갑자기 놀래켰을 때 스터들이라고 해서 막 소름 끼치게 경악해 하면서 울어버리거나 화를 내거나 이렇게 주먹이 먼저 나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런 자극에 대한 민감성이 너무 높아서 자극을 이렇게 빵 주면은 보통은 척수에서 처리해서 뇌간으로 올라가서 뇌에서 처리해서 얘는 지금 너한테 장난치고 있는 거야. 깜짝 놀래주면 돼 하고 깔깔깔깔 웃을 수 있는 신호를 주는데 이게 너무 이 역시가 낮은 친구들에게 뻥 하고 놀리면 얘네들은 이게 뇌까지도 못 가고 척수에서 처리해서 얼어붙어 버리거나 눈물이 터져 버리거나 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에게는 이 역치가 너무 낮아서 조그만 건드리는 놀람에도 이제 큰 반응 스터들로 나올 수 있고 어떤 친구에게는 이 반응이 너무 본인을 자극하기 너무 낮아서 이 서프라이즈가 심한 장난으로 넘어가서 나중에 서로 주먹질을 주고받게 되는 이런 상황도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 그럼 어떠한 반응을 우리 아이가 나타내더라도 뭐든지 그거는 뭐 서프라이즈가 됐든 스터들이 됐든 모두 다 서로 다른 것뿐이다 라는 말씀이네요. 아, 그렇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놀람 자체가 나쁜 감정이 아니라는 거. 우리 아이들이 자기 고유성을 드러내서 본인의 유능감을 확인하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많이 놀래키고 많은 서프라이즈를 아이들이 경험하게 해주고 본인이 다른 사람에게 이런 서프라이즈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안전한 활동을 부모님이 제공해 주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네. 오늘 실험은 어떤 거예요? 자, 저희 조금 전에 이제 서프라이즈와 스터들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요. 오늘 그 서프라이즈와 스터들의 연장선에서 오늘의 활동은 약간 서프라이즈 이런 느낌의 놀람에 관련된 실험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실험, 식초를 사용할 거고요. 베이킹소다 사용할 거고, 풍선, 그다음에 저는 이렇게 나무막대 젓가락 준비했는데요. 베이킹소다를 풍선에 넣을 때 잘 안 들어가는 경우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기다란 막대 이용하셔서 누르시면서 넣으시면 훨씬 더 쉽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은 식초를 60 사용할 거고요. 베이킹소다는 30 사용할 겁니다.
베이킹소다 30이면 밥 숟가락으로 몇 숟가락 정도 돼요? 네, 밥 숟가락으로 아주 수북한 한 스푼이 아니고 조금 평평한 숟가락으로 한 스푼이 약 10ml 정도 되거든요. 3번 정도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페트병이 중요해요, 여러분. 자, 저는 페트병이 이게 지금 330ml 정도인데요. 조금 더 커다란 풍선을 원하고 조금 더 강한 반응을 보고 싶다 하면 조금 더 큰 500ml짜리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500ml를 사용하신다 그러면 조금씩 더 증액하셔도 상관없습니다. 80, 40 식초와 베이킹소다를 1대1이 아니라 이렇게 절반, 요게 60, 30, 1대2로 사용하는 이유는 동량을 사용하다 보면 너무 반응이 강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베이킹소다를 절반 사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식초를 부으시고요. 중요한 풍선에 베이킹소다 넣기. 네, 깔때기 있으실 거예요. 깔때기 이용해서 풍선 입구에다가 깔때기를 꽂아 넣고 이렇게 꽂으시고 베이킹소다를 자, 이렇게 잘 들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그쵸? 요럴 때 아까 준비해둔 나무 막대 이용해서 이렇게 해서 다 털어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모든 실험 준비는 끝났는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거. 자, 요 풍선을 갑자기 확 뒤집으면 어떻게 될까요? 베이킹소다가 다 쏟아져 나오겠죠? 그러니까 요 입구를 손가락을 이용해서 잡으시고 여기 중간을 길목을 막아주는 거죠. 베이킹소다가 못 나오게, 베이킹소다 못 나오게 손가락으로 잡으시고 뒤집어 놓은 상태에서 앞에 입구를 벌려가면서 끼우실게요. 자, 이때 베이킹소다가 먼저 들어가지 않도록 반드시 입구 중간에서 길목을 잡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베이킹소다가 쏟아져 들어가지 않아요. 최대한 풍선은 입구 끝까지 밀어서 이렇게 끝까지 밀어서 넣으셔야 반응을 하면서 이 풍선이 혹시라도 벗겨지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여기까지 준비가 되셨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아이와 함께 풍선을 뒤집으면 되는데요. 이 소리까지 한번 들어보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베이킹소다와 식초가 만나면서 기포가 발생될 때 나는 소리가 있거든요. 특히 이 페트병 안에서 일어나는 반응이다 보니까 소리가 생각보다 잘 들려요, 여러분. 부어볼게요. 셋, 둘, 하나. 선생님 마법사 같아요. 자, 풍선이 잘 지금 서고 있지 않네요. 아, 조금만 더 채우면 서질 것 같은데. 세워졌습니다. 우와. 정말 신기하네요, 선생님. 엄청 커졌죠? 오늘 실험 성공! 오늘 우리가 경험한 놀람은 2가지 경로를 거쳤어요. 터들이라고 하는 예고 없이 풍선이 부풀어 오를 때 우리 몸이 움찔했던 척추가 내린 초고속의 좀 본능을 우리가 한번 봤고, 서프라이즈라고 하는 우와 신기하다 라고 느끼는 순간 이 우리의 주도권은 이 대뇌피질인 뇌로 넘어온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실험은 본능적인 공포를 약간 이성적인 호기심으로 승화시켜서 뇌의 마법을 우리 아이들이 경험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에크먼 아저씨가 이 놀람, 서프라이즈를 뇌의 리셋 버튼이라고 부르셨는데요. 오늘 풍선이 부풀어 오르면서 우리 뇌의 버튼을 아이들이 똑 하고 눌렀을 때 우리의 지루했던 일상이 멈춰지고 오직 과학의 원리에만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더 이상 놀람은 두려움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받아들이는 뇌의 창문이 활짝 열리는 순간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에게 서프라이즈 해주는 많은 순간이 우리 부모님과 아이들의 인생 가운데 가득하기를 저희가 함께 바라보겠습니다. 여기는 자나 마음실험실!